자, 이제는 다 알죠? 대입 컨설팅의 명가 고등어 교육의 고등어 TV. 철수야 좋은 대학 가자라는 시리즈입니다. 지금 6번째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그런 전형이죠. 아는 사람들은 뭐 꼼꼼하게 알아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런 전형입니다. 물론 특기자 전형은 예전에 비해서 일단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형들, 즉 외국어, 영어 전형, 이런 전형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가는 거는 수시를 6번 쓰고 정시를 3번 써서, 물론 또 예외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맥시멈 쓴다고 하면 9개인데 9번을 다 이겨야 되는 게임이냐가 아니죠. 1승만 거두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도 내가 준비한 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면 중대, 건대, 중앙대 이런 데들은 이제 인문자연계열의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굳이 특기자 전형 할 거 없이 다른 걸 해도 괜찮은 학생을 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건대도 마찬가지로 어학특기자 없어졌고 연기하고 체육특기자만 뽑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대와 고대는 특기자 전형을 관련 모집단위를 넘어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이 가장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기자 전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이 앞에 제목만 불러봐도 인사국가외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IT 창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 가장 많은 대학은 연세대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정원의 무려 40%가 특기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국제인재, 과학인재 전형에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한 300명 가깝게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입학정원에 이것도 16%가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퍼센테이지가 고대가 좀 작다라고는 하지만 특기자 전형이 센 학교는 연고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과를 늘리고 새로 만들면서 특기자 전형을 조금 강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술을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기자 전형을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다가 서류를 접수하는, 서류가 40%가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논술 전형이지만 서류 전형인 전형, 그러니까 서류 특기자 전형인 전형이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좀 볼까요? 연세대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이 저렇게 많습니다. 앞에 한 자씩만 따보면 인사, 국과, 예, 창의, IT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두 개 합하면 모집 정원이 97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융합인재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국제인재, 과학인재 이렇게 문이과 나눠서 지원이 가능한 저런 전형이 고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씩 강화시켜 놨다고 했죠. 한양대 특기자 전형 있고요.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있죠. 성균관대학교가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통해 가지고 논술 60%에다가 서류 40%. 근데 그 서류가 뭐겠느냐? 스펙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시에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외부 스펙은 기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소서 2번 항목에 보면 단 학교장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가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외부 스펙 썼다가 전부 그냥 0점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자기소개서의 양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특기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만약에 외부 스펙을 못 쓰게 한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인데 너 저기 몇 점이냐를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둘 중 하나를 택해놨습니다. 자,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지원 자체를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몇 점 이상 지원해라 라든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스펙을 어떤 형태로든 특기자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외부 스펙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전형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특기자 전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은 보통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알고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는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목고 계열의 학생들한테 훨씬 중요하고 훨씬 타겟이 되는 쉬운 전형, 특목고 학생한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편한 전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